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민생활에 꼭 필요한 정보만 모아 전해드리는 모아모아톡 최은숙, 오늘도 변함없이 인사드립니다. 저희 모아모아톡에서는 정말 이민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모으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법률이나 이 회계 처리에 대해서는 정말 저희가 막강한 정보를 그동안 전해드렸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그 조이스 구 회계사님과 하는 얘기는요, 유튜브에서도 굉장히 많은 조회수를 나타내기도 하고 저희한테 문의가 굉장히 많이 오거든요. 한동안 조이스 구 회계사님 못 모셔서 저희 유튜브 조회수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웃느라고 인사 못 하실 뻔했어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네네. 궁금해하는 게 이제 사실은 이 네. 회계 처리인데 또한 뭐가 문제냐면 조이수가 그러던데라고 말하는 게 문제라고 몇 번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 본인의 그 형편이나 상황에 따라서 회계사님, 본인의 회계사님하고 의논을 해야 된다. 이 그렇죠. 얘기를 꼭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게 왜 유튜브를 더 믿는 경향이 요즘 있다 보니까 그렇죠. 우리 조이수고 회계사님이 거의 회계의 신이 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전화가 와요, 저희한테도. 자, 이제 한동안 우리가 사실은 회계에 대한 얘기를 그다지 할 게 없었다 싶을 정도로 이제 뭐 조용히 계시다가 네. 이 얘기 꼭 해야 돼 그러면서 나오셨단 말이에요. 네네네. 네, 뭔가 우리 중요한 이제 변화가 있다고. 또 그 비즈니스가 돌아가잖아요. 이제 네, 시작을 많이 네. 하셨고 이제 네. 회복이 되는 중간인데 네. 이제 뭐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이머전시 론을 EIDL 론을 네. 또 풀어주겠다. 네. 그래서 나왔어요. 네, 근데 네. 사실 이게 9월 8일부터 시작됐거든요. 근데 저도 몰랐거든요. 이거 누구만 알고 있었던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저기 시리즈로 이게 왔어가지고 벌써 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막 알려지거나 많이 말되어지진 않았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런데 좀 데스퍼레이트 하시는 분들은 이제 네. 계속 이제 보시고 계시다가 네. 이제 9월 8일부터 시작이 됐으니까 네. 이거 할까요? 이제 그런 뭐라죠? 질문을 좀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사실은 first 라운드에서 돈을 받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또 할래 하고 하시는 분들이 있었잖아요. 네네네. 이제 그때 다 대충은 그 서류를 냈다고 생각을 했고, 네네. 근데 이제 그거 받은 신분이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냥 지내고 있었는데 이번에 또 얘기하는 거는 이제 좀 더 쓰는 용도도 좀 더 넓혀서 하게 해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이제 특별히 우리가 얘기했던 게 저번에 EIDL 론으로는 비즈니스 론 같은 걸 갚으면 안 됩니다. 네네. 근데 이번엔 그렇게 해도 좋다고 했어요. 근데 이제 9월 8일에 전에 신청을 했어도 9월 8일 이후에 돈을 받으셨으면 그렇게 쓰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9월 8일부터 신청하라 그랬는데 어떻게 그 전에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중에 50만 불 미화된 거 더 하세요 했던 거 있었잖아요. 그때 이메일로 다 보내줬던 거. 그걸 했는데 그게 9월 8일 이후에 나오신 분들. 그러니까 이게 작년에 이제 뭐 얼마를 신청했던 상관없이 15만 불을 일제히 EIDL 론으로 줬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50만 불까지 더 주겠다. 똑같은 론 넘버로. 그쵸, 그래서 그쵸. 35만 불을 신청할 수 있게 했는데 네. 신청을 뭐 4월인가 5월인가 했는데 감감무소식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다가 최근에 주위에서 나 다시 이거 서류가 왔는데 하는 경우만 봤어요. 네. 그런데 지금 9월 8일부터 또 신청하는 건 이거랑 전혀 상관없이. 예, 또 이번엔 얼마를 론을 해준대요? 똑같아요. 이번에도 이제 9월 8일부터 10월 8일까지는 exclusive period라 그래서 네. 50만 불 이하인 사람들 신청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애플리케이션을 들어가서 작성하는 거라든지 그런 거는 sba.gov를 가시면 다 네네. 나와 있는데 네. 이제 loan amount가 이번에는 이제 이렇게 계산을 하라고 해요. 2019년에 회사의 전체 revenue 수입이죠. 네네. 그걸 둘로 곱해요. 네. 그러면 우리가 1년에 이제 인컴이 네. 10만 불이라고 쳐요. 네네네. 그러면 둘로 곱하면 20만 불이잖아요. 20만 불인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문가게를 했다고 쳐요. 네네. 그러면 이제 물건 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cost of goods sold를 네네. 빼래요. 네. 거기서 그러면 20만 불에서 우리가 오케이 3만 불이나 5만 불을 뺀다고 쳐요. cost of goods sold 그렇게 들어가면 15만 불이 남잖아요. 그러면 그만큼을 론 금액으로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런 뜻이죠. 이익이 안 났던 사람들은요? 2019년에 이익이 났었어야지 사실은 2020년 코비드 때문에 내가
financially 어려웠다는 게 증명이 되는 거겠죠. 아, 그러면은 2019년에 이익이 없이 왜 그 우리가 텍스 신고할 때 보면은 약간 이익을 많이 안 내는 이익하고 경우가 상관없이 있잖아요. 그로스 레베뉴예요. 아, 그로스 레비뉴로? 네. 그러면 말이 되네요. 말이 되죠. 그러니까 웬만하신 분들은 사실 다 되네. 다 되죠. 거기 20만 불 하고 네네. cost of goods sold가 있는 회사가 있고 그쵸. 없는 회사가 있겠죠. 그걸 빼게 되면 어. 남은 금액이 네. 그거를 가지고 론 어마운트로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하지만 나온 50만 불 밑으로. 10월 8일까지는 그 이상은 네. 2밀리언까지 해주겠지만 네. 그거는 10월 8일 이후부터 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자격 조건은 없는 거죠? 자격 조건은 이제 2020년 1월 30일 전에 회사가 있었어야 되고 네네. 그리고 2019년 걸 해야 되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굉장히 상당한 타격을 입었다는 거를 증명을 해야 되겠죠.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증명해라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일단 신청을 하고 나면 이제 그런 안에 들어가 보면 네. 자세한 사항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그 신청을 하려면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sba.gov로 가셔서 EIDL 론으로 하시면 저번에 했던 거하고 똑같아요. 그 대신 이제 또 신청을 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돈이 필요하지 않아도 이번 EIDL 론을 받으려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맞아요. 이유가 이자가 워낙 싸고, 그렇죠. 그다음에 2년 거치 28년 상환이라는 이 30년이라는 시간을 그쵸. 쓸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좀 비겁하고 치사한 얘기인지는 모르지만 30년 동안 내가 이 비즈니스를 계속 안 하면 어떡한데요?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거 방송에서 해도 되나 모르겠네. 잘 모르겠는데. 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3.75%밖에 안 되니까 인트레스가 24개월 동안 돈은 안 해도 되지만 이제 인트레스는 계속 조금씩 자라잖아요. 네. 그렇지만 이 돈을 가지고 9월 8일부터 주는 거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빚을 갚아도 좋아요. 그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회사들이 보통 가지고 있는 빚은 훨씬 높죠. 인트레스가. 이자가 높으니까. 그렇죠. 네네네. 이 돈 갖고 할 수 없는 거는 회사를 잘하게 하는 expand는 하지 못해요. 똑같아. 뭐 새 건물을 사거나 이런 건 안 그렇죠. 되고. 그렇지만 있는 빚들은 갚아도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려웠다는 뜻이겠죠.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우리 첫 번째 EIDR 할 때도 네. 뭐 25,000 이상이면 그 담보를 잡았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래서 회사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코인먼이라든지 뭐 이런 거 다 담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담보를 하고 20만 불이 넘어가면 퍼스널 개런티를 하게 되니까 네, 네. 론이 20만 불이 넘어가면 이제 내 개인한테 쫓아오겠죠. 네, 그죠? 네. 이제 20만 불이 안 되면 개인한테 쫓아오는 건 아닐 테고 그 이제 뭐 클래러럴로 들어간 거 네. 담보 잡힌 것만 이제 가져간다는 뜻인데 실질적으로 이게 어떻게 어드미니스터가 될지는 쉬운 일은 아니겠죠. 20만 불 넘어가면 나한테 온다고 그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첫 번째 론이 15만 불이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또 35만 불 뭐 안 하셨을 수 있고 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럼 이번에 얼마를 한다 그러면 이게 다 합쳐지면 20만 불이 안 넘을 비즈니스는 없을 것 근데 같단 이거 two 말이에요. separate loans. 그죠? 그러면 좀 다른 네. 얘기네요. 왜냐면 무슨 론이든지 그러잖아요. 요거에 적용되는 거하고 요거에 적용되는 것이 달라서 이걸 못 하게 되면 그렇게 되겠죠. 물론 이제 SBA가 네. 그 렌더가 되는 거죠. 그렇긴 네. 하지만. 좀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이제 지금 가지고 계신 론이 뭐 SBA 론이든 어떤 론이든 이자가 5% 이상인 걸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거를 받아서 갚고 2년 후부터 28년 동안 갚아나가면 그렇죠. 되는 거죠. 네. 이제 한꺼번에 갚아도 된다고 그때 얘기했었어요. 맞아요. 그쵸? 이번 것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돈을 좀 모아서 한꺼번에 갚아도 갚으셔도 된다.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회사의 운영 자금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훨씬 회사를 매끄럽게 돌릴 수 있지 않느냐. 그렇죠. 지금 그렇게 되는데 EIDL하고 PPP는 다른 거예요. 맞아요. 그거를 이제 좀 이렇게 믹스업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네. PPP 론은 가장 중요한 거가 이제 탕감을 해주겠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네. 사실은 맨 처음에 뭐 어쩌고저쩌고 뭐가 필요해 한 것보다 훨씬 더 간단하게 대부분 다 탕감을 받으셨어요. 대부분 다 탕감을 받으셨는데 이제 EIDL은 처음부터 론의 형식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이제 근데 되갚아야 된다는 거를 생각하셔야 되겠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첫 번째 PPP 론은 이미 탕감이 끝났어요. 네네, 그렇죠? 네. 두 번째 PPP 론은 요즘 탕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주로 메이저 뱅크들은 아직도 네. 그걸 열어놓지 않았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것도 진행 중인 것 같아요. 이제 금액이 얼마 안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메일로 와요. 네. SBA에서 너가 네. 직접 해라 막 이러면서. 네, 네. 근데 이제 그 SBA.gov에 가시면 네. 그 SBA 웹사이트를 통해서 직접 해야 되는 그 렌더들이 있어요. 아. 거기에 다 리스트가 있어요. 아. 근데 거기 보셔서 돈을 빌리신 데가 그 렌더면 거기 가서 직접 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뱅크, 예를 들어서 뭐 체이스라든지 이런 데는 거기 없어요. 그러니까 뱅크에 가서 하셔야죠. 그러니까 뱅크에서 연락할 때까지 기다리면 되네요. 그렇죠. 아니 성질 급한 어떤 분이 그거 왜 안 하냐고 저한테 자꾸 그래서 이제 왜냐면 이제 빚을 탕감해 주는 받고 거니까 싶어요. 좋은 예,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은행은 아직 안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제가 맞았네요. 네, 그렇죠, 그렇죠. 아직 아마도 그렇게 시작 안 하셨을 것 같아요. 네. 작년에도 그 10월 넘어서 시작했어요. 네. 근데 기간이 딱 있어서 네, 네, 너무 네. 끝난 때부터 이제 10개월 뭐 이렇게 맞아요. 기간이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 동안에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PPP는 탕감이 되는 론이고 EIDL은 갚아야 되는 론이었습니다. 지금 이제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이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굉장히 귀 기울여서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주위에서 많은 분들이 EIDL도 탕감될지도 몰라라는 희망을 얘기하시거나 아니면 그거 꼭 받겠어? 라는 얘기 하는 분들 봤거든요. 그러면 좋겠죠. 의견이 어떠세요? 제가 이제 조심해서 말을 해야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번에 이런 사태를 통해서 알게 된 건 이거예요. 이제 그 정부 측에서도 자꾸 이 가이드라인을 바꿨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엄청난 돈이 지금 풀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우리가 저번에 이 얘기도 했어요. 프라드가 되는 거는 내가 갚을 수 있는 능력도 없을 뿐더러 갚고자 하는 의지도 없는데 돈을 받아서 그냥 안 갚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받아서는 내가 비즈니스를 어떻게 살리겠다. 사실은 그런 어떤 계획도 필요하고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하다가 어쩔 수 없이 안 되는 거는 괜찮겠지만 이제 그러니까 우리의 의도가 돈을 받아서 그냥 문 닫아 버리면 되는 거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진행이 되어지는데 뭐 10년 지냈는데 회사가 정말 안 돼서 망해요. 그러면 이제 그런 포텐셜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죠. 이거를 어쩔 수 없이 탕감을 해주거나 뭐 이렇게 되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을 하죠. 의도가 중요하답니다, 여러분. 자, 이제 돈을 풀 만큼 풀었습니다, 정부가. 그러면 걷어들이는 거는 생각하지 않고 있을까요? 정부가 우리보다 머리가 나쁠까요? 잠시 쉬고 와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모아모아톡, 오늘은 베스트 회계법인의 조이스 구 회계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 모아모아톡의 주 시청자가 이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좀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얘기 하지 마. 막 이렇게 저한테. 누구냐면 우리 엄마. 우리 어머님이 저한테 너 자꾸 어려운 얘기하면 안 본다.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 TV를 엄마만 보는 건 아니라고요. 그렇죠. 정말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세요. 이 회계 얘기에 대해서는 전반부에 이제 정부에서 돈을 좀 더 푸니까 그 sba.gov에 들어가서 체크하시고 EID에 신청을 하셔라 얘기를 했는데요. 또 정부에서 돈을 푸는 만큼 걷어들이는 일에도 지금 이제 준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특별히 비즈니스를 하지 않으시는 분도 꼭 주의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데 네. 어떤 얘기인가요? 그 얘기를 해야죠. 근데 요새 TV에 보면 그 광고 엄청 나오잖아요. 네네. 특별히 이제 뭐 소셜리즘 해가지고 데모크래시 돈 이렇게 컬렉트 네 돈 다 뺏어 갖고 준다 막 그렇게 나오잖아요. 미국 방송에. 미국 방송에 네. 미국 방송에 진짜 네, 많이 네, 나와요. 네. 그래서 이제 뭐 데모크래시도 다 네 은퇴연금도 뺏어주고 막 한다고 하는데 바이든이 내놓은 거는 그렇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이제 그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이제 우연히 그런 얘기를 했더니 다 가져간다더니 어떻게 되냐. 그런 일이 생기겠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 그 말이 좀 안 되는데 하여튼 그런 그 광고는 엄청나게 나가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바이든이 이제 2022년부터 법을 바꾸려고 하는 거, 회계가 아니죠. 텍스 코드를 바꾸려고 하는 거를 이제 여러 가지 프로포즈를 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중에 몇 개가 선택이 되고 그 중에 이제 서로 니고시에이트를 하고 네. 할 거다
하겠지만 이제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거 물론 그 텍스 브레킷이 있잖아요. 그거가 올라가는 건 당연히 다 모두에게 적용되고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이제 37%인데 39.6%까지 올라가요. 그런데 나는 다른 사람 얘기긴 한데 이제 이 폭도 조금씩 줄여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전에는 뭐 3만 불이면 예를 들어서 15%였다면 이제 그게 더 줄어든다는 거. 그러니까 그렇게 영향이 있을 테고 지금 이제 우리가 플래닝을 하는 차원에서 봐서는 다 적용되는 거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말하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들이 스텝업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코드상에는 이제 우리가 부모님이 사실 한국 분들한테 많이 적용되는 거는 부동산이 다 많이 가지고 계세요. 일단 집이 있잖아요. 자기 집이 있어요. 자기 집이 있으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냐면 내가 죽을 때 주지. 그렇죠. 내가 죽고 나서 가져라 이거지. 죽고 나서 가져라. 왜냐하면 그 집이 원래 살 때는 30만 불이었는데 네. 죽을 때 가치가 60만 불이라고 쳐요. 지금은 충분하죠. 지금 집값이 그렇죠. 엄청 올랐으니까. 60만 불이라고 하면 현재 법상으로는 죽을 때 자녀한테 가게 되면 자녀가 텍스를 내야 되는 돈의 시작이 60만 불부터인 거예요. 30만 불이 아니고. 그러니까는 자녀가 만약에 이제 받아서 어차피 자기는 저 다른 스테이트에 사니까 팔아. 네. 그러면은 내가 60만 불이 생겼어. 그렇죠. 그래도 세금을 안 낸다는 전혀 건가요? 안 내죠. 왜냐하면 상속세가 1,100만 불에서 걸려 있으니까. 그러니까 상속세는 사실 그 이스테이트는 이제 부모한테 해당되는 거니까 그거는 좀 완전히 좀 빼고 기프트 쪽만 찾아보자고 하면 네네. 그러면 지금 내 베이스가 60만 불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가 받자마자 팔면 60만 불을 벌면 자녀는 아무 인컴도 발생 안 해요. 현재 법은. 네네. 근데 바이든이 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렇게 안 할래. 그러면 지금 우리가 60만 불에 돌아가실 때 했으면 너 베이시스는 아직도 30만 불이야. 그러면 이 자녀가 돌아서 내가 이걸 60만 불에 팔면 30만 불에 대한 텍스를 내야 되는 거예요. 집값이 오른 만큼에 대해서는 그렇죠. 집을 받은 자녀가 텍스를 내라. 그렇죠. 그럼 텍스가 하나도 없다가 텍스가 생겼고, 그렇죠? 네. 그게 어떤 기준이 꼭 이만큼 벌었어야 된다가 아니라 10만 불짜리 집이 15만 불이 됐어도 그것도 5만 불에 대한 거 5만 불에 대해서는 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에는 집값이 워낙 올라서 그렇죠. 해당 안 되는 집이 아무도 없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전에는 이제 그 이전 애드미니스트레이션은 우리가 그거를 스텝업 해주고 그리고 이스테이트 텍스를 컬렉트 할게. 나중에 뭐냐면은 그 60만 불에 관한 거가 사실은 돌아가신 분의 이스테이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테이트의 텍스가 여기서 생겼거든요. 근데 이제 필요 없어.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현재는 11.7 밀리언까지는 이스테이트 텍스가 발생 안 한다는 하니까. 라이프타임 exemption이. 그러니까 그러면 거기서 돈 못 받을 것 같으니까 이렇게 다 컬렉트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 누가 계산을 해보니까 이게 정말 효과적이라는 거죠. 그렇지. 왜냐하면 세금을 안 낼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이거는. 그렇지. 그렇게 들어가면 다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텝법이 그렇게 중요해요. 줄 때는. 그러니까 그러면 그렇게 될지 모르면 내가 지금 현재 주면 어때? 그죠? 현재 주는 방법이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지금 현재 라이프타임 exemption을 사용해서 지금 줘. 왜냐하면 그 금액도 내려올 거라고 예상을 하거든요. 지금 현재 11.7이지만 그것도 한 6 밀리언으로 내려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뭐 5,600만 불 얘기하더라고요. 그렇죠. 5,600만. 그죠? 그러면 그것도 내려오면 지금 내가 기프팅을 하면 어때요? 그게 좋은 생각이죠. 지금 그게 좋은 생각인데 현재 같은 경우에는 내가 프라이머리 하우스로 살던 집을 팔면 exemption 어마운트가 있잖아요. 부부가 살던 집은 50만 불까지는 텍스를 안 낸단 말이에요. 그걸 안 내고 내가 기프팅을 하면 그죠? 아무것도 발생 안 하잖아요, 텍스가. 그죠? 아무것도 발생 안 하는데 단점은 내 이름으로 된 집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죠? 잠깐만. 근데 집을 꼭 팔아서 줘야 돼요? 집을 통째로 주면 안 돼요? 집을 통째로 주면 그 현재 cost basis가 그 사람 베이시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아서 줘야 되는 거구나. 내 집을. 그럼 난 어디 가서 사나? 그러니까 이제 이걸 그냥 지금은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했지만 이제 플래닝을 하는 거가 중요해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사는 집은 어쩔 수 없더라도 두 채나 세 채 지금 렌트를 준 집에 대해서는 자녀한테 가게 되면 어마어마한 텍스가 되겠네요. 나중에 내가 팔려고 하면. 그러니까 그동안은 우리가 상속세가
1,100만 불, 뭐 1,170만 불까지는 그렇죠.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괜찮았는데 이제는 부동산은 거기서 제하겠다. 그 부동산은 이제 이익본만큼에 대해서는 무조건 세금을 매기겠다. 그런데다가 1,170만 불도 왕창 줄인다는 네, 거잖아요. 네. 곧 그렇게 된다고 얘기를 하고.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제 내가 30만 불짜리 집이 한 3채 정도 있어서 네. 거기서 렌트를 받아서 생활은 하고 있는데 네. 나중에 이게 자녀한테 가게 되면 자녀는 이 세금을 엄청나게 물게 되니까 그쵸, 비록 1,100만 불 미치라 하더라도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걸 받아서 자녀도 똑같이 그걸 하면 그대로 유지가 되지만 이제 파는 시점이 되면 그 갭, 개인에 대해서는 이제 당장 택스를 내야 되는 거죠. 굉장히 고민해 봐야 되고 이게 회계사님하고 꼭 의논을 해야 되겠네요. 네. 내가 사는 집까지 뭐 어쩔 수 없지만 내가 지금 그 렌트 하우스로 하고 있는 집 그리고 심지어 지금 내가 사는 집도 너무 많이 올랐으면 맞아.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런 케이스가 상당히 많으세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생각을 정말 해보셔야 되는 거가 이제 매년 달라지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준비를 해놓으면 네.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살 집이 없어지는 건 이건 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거는 놔둬야죠. 하나는 그치. 내가 살 거는 놔둬야지. 근데 그거를 갖다가 이제 우리가 다른 형태로 옮겨 놓을 수는 있겠죠. 우리가 이제 신탁에 대한 얘기를 여러 번 했는데 네네네. 신탁에 넣어서 그게 이제 내가 어느 정도의 컨트롤을 가질 것이냐 그걸 해서 넣어 놓을 수도 있겠죠. 이제 그 금액이 얼마냐에 따라서 네. 좀 적용하는 게 가능할 것 같아요. 지금 신탁 트러스트라고 말하는 거를 꼭 고민해 보셔야 되는데 정말 그래요. 몇 살부터 해야 돼요? 라는 질문을 받았어요. 제가. 준비는 빠를수록 좋아요. 그러니까. 나이랑 사실 별로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 일을 좀 시간이 지나다 보니 젊은 사람들한테도 일이 생기고 나이 드신 분들한테도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내가 원하는 대로 좀 준비해 놓겠다 하시는 분들은 빨리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저한테 이제 제가 자꾸 트러스트에 대해서 방송을 하다 보니까 나온 질문이 내가 이번에 500만 불짜리 건물을 샀어요. 네. 그런데 다 빚이에요. 네. 그런데 내가 뭐하러 신탁을 합니까? 이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탁을 안 해줄 수도 있어요, 랜더가.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다 알아봐야 돼요. 내가 신탁을 하고 싶다고 해서 사실 그 건물에 majority owner는 뱅크잖아요. 그렇죠. 뱅크가 싫다면 못 하는 거겠죠. 내 포션만 하든지 뭐 이렇게 되는 건데 사실 그것도 그다지 의미가 없는 게 여러분도 아시는 대로 내가 론을 갚지 못하면 내가 세이 할 게 없어져 버려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뱅크하고 좀 상의를 해보셔야겠죠.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 집이라든지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지아 같은 경우에 특별히 부부가 집을 오운하는데 부부가 집을 오운하면 내가 죽으면 와이프한테 간다고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사실 서류상에는 서바이버가 가져간다는 게 없으면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지금이 좋은 시간인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타이틀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 내가 원하는 대로 적혀 있는지, 바꿔야 되는지 그런 걸 하시고 트러스트가 필요하신 분들은 트러스트를 하고 이제 사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리빙 트러스트는 우리 프로베이 코트를 안 가려고 해요. 그렇죠. 하는 그거니까 네네. 그거는 이제 그런 차원에서 그런 거고 그러니까 특히 커머셜 빌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생각을 해보시고 다른 거를 하실 수도 있죠. 집도 론이 많이 잡혀 있으면 그러면 은행에서 못하게 하겠네요. 타일을 자체를 바꾸기가 어렵겠죠. 근데 타일을 자체를 바꾸기가 어려운데 제가 말하는 그러니까 조인 오너십으로 되어 있는 집 타이틀들은 사실 그 돈을 빌린 사람들이 부부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두 사람 이름으로 들어간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거를 바꿀 수는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은 그 집의 타이틀을 네. 트러스트로 바꾸려고 한다고 하면 네네. 그 타이틀을 바꾸는 거가 이제 거기 동의가 좀 필요하겠죠. 이게 좀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아유 뭐 나는 죽었는데 어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남은 사람들한테 너무 큰 짐을 남기고 가시면 안 돼요. 그래서 미리 정리해 두는 게 사실 좋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저희 방송에서 그 이제 자기의 무덤이나 네네. 관, 그러니까 내가 죽었을 때에
그 장례식에 대한 것도 미리 준비를 해놓는 게 좋다라는 얘기를 이제 게스트하고 한 적이 있어요. 네네. 그 문의 정말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남은 사람들은 슬퍼할 수만 있게 둬라. 그 외에 이제 좀 복잡한 문제들은 내가 살아있을 때 정리를 해두는 것이 어떠냐. 그런 그렇죠. 얘기 했었거든요. 제 생각에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저희 부모님 거를 준비를 했었는데, 저희 아버님은 그래서 거기 묻어드렸는데, 저희 어머니는 이제 다른 주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주에서 하자 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내가 벌써 다 페이한 거가 있잖아요. 네네네. 두 사람 걸 다 했는데, 네. 그러면 이거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또 제가 원하면 다른 사람이 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준비를 해놓는 거는 좋은 것 같아요. 아니 요새는 그게 전국적으로 체인처럼 돼 있어갖고 스테이트가 바뀌면 그쪽에다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같은 커넥트가 가격에. 돼야 돼. 네, 그렇게. 네, 커넥트가 안 돼 있으면 안 해주고. 깜짝 놀랐어요. 그런 거 하시면 더 좋겠죠. 자, 오늘은 첫 번째는 EID의 기회가 또 왔다. 이제 론을 받을 수 있다. 아주 저렴한 이자에 말씀드렸고요. 또 그만큼 정부에서는 텍스를 걷어들일 다른 국리를 하고 있으니까 준비해라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저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베스트 회계법인의 조이수고 회계사한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가을이 오고 있습니다. 일교차가 매우 큰데요. 감기 조심하시고요. 코로나는 당연히 조심하시고요. 자,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